자, 호를 우리 사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육아, 이 주인공이 육아하는데 굉장히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키워내셨잖아. 너희들은 이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을 키워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 학연, 어, 사실 할아버지가 주인공을 키우는 방식은 조금 좋게 말하면 자유를 약간 더 많이 허용한 육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방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주인공이 할아버지에게 오게 된 그 사건이 교통사고였고 별로 좋지 않은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주인공이 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엄마인 아마도 서정희 씨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이 아이를 포기하시고 결국은 이제 사고가 또 나시면서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 사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계기에 사실 자신의 의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를 갑자기 떡 맞게 된 게 조금 부담이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단 할아버지도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나중엔 병도 생기시면서 자기 자신을 챙기시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왔으니까 사실 이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에게 좋은 육아 방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나도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주인공이 뭐 자기가 어떻게 입양이 되었고 그리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아예 몰랐었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경로가 세윤이가 이제 보내준 TV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 인터뷰 내용 같은 거를 통해서 겨우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야지 얘가 얘도 그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묵인했는데 할아버지 묵인했는데 그거를 알려줘야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암이 걸리셨는데 얘는 이제 어 좀 그것에 대해서도 대충은 너무 숨기려고 하셨는데 약간 대충은 알 필요가 있지 않으셨나 너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전체 너무 감추려고만 하셔서 얘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런 너무 감추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무심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약간 정서적인 교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일절 없고 어 그냥 그대로 자라게 뒀던 그리고 약간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이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주인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 에, 선생님은? 사랑이 속마음 나왔어. 선생님 보고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아니, 아니, 선생님이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하랑이 같은 손녀가 충분히 있었지. 자, 아, 선생님은 하랑이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이 과연 그 뭐야, 바른 질문인가? 질문이 과연 적절한 질문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경이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경이 생각과 많이 동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남이 싼 똥 치우는 기분이 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경이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로서 어쨌든 지금 하랑이가 요구하는 하랑이가 이러면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왜 쌤이 남의 쌍둥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 주인공의 서정희 씨가 음, 어 그냥 그대로 입양을 시켰는데 그대로 그냥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음, 그걸 이제 키울 사람도 없고 해서 그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딸이 저지른 일이라는 부분에서 그게 맞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하경이 또 뭐가 있어? 또,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가 음, 원래 있었던 손녀가 죽고 나서 음. 입양을 한 아이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어, 원래 있던 손녀 대신에 애가 온 건데, 근데 원래 있던 손녀와 이 아이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있잖아. 네. 기막힌 사연이 뭔 거야? 교통사고, 그 원래 있던 손녀가 트럭과 충돌해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트럭에 있던 부부의 애가 얘니까. 그치? 자기의 손녀를 죽인, 나쁘게 얘기하면, 응. 자기의 손녀를 죽인 가해자의 딸이잖아. 그럼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수의 딸인 거잖아. 근데 원수의 딸을 자신의 손녀로 뭐해? 받아 안을 수가 있냐고. 보통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면 저주를 퍼붓겠지.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박애 정신을 발휘해서,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원한 것에도 다르지만, 그것도 아니었잖아. 그걸 결정한 건 누구야? 자기의 딸. 자기의 딸이 그걸 결정한 거고, 근데 딸이 그거를 감당하지 결국은 못한 거고, 그거를 이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 포기를 했죠. 포기했겠지. 애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 모르겠다. 라고 해도 사회가 그 할아버지를 비난할까? 아니요. 그 사회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비난하거나 촉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할아버지로서는 이 아이를 어쨌든 고아원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기가 할 바를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할아버지한테 왜, 잘 키워주지 않았어요. 관계적인 그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런 거, 착한 거를 강요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착하면 좋아. 그런데 왜 너 안 착하냐? 라고 말하는 분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는 저 착함이 기본이라서. 착함이 기본이니까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착함은 일단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기본 있고, 그 다음에 악함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은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쉬운 어떤 그런 점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할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키워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그 할아버지 내부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기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굳이 할아버지 댁에서 라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하랑이가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랑이가 원래 말했던 거하고 좀 다른 맥락이야. 그래서 이른바, 자, 가슴으로 낳은 아이. 하경이, 그게 무슨 표현이야? 가슴으로 낳은 아이. 원래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고 입양을 한. 그렇지. 입양한 그런 자녀를 보고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 이제 어쨌든 엄마가 임신을 해서 엄마의 육체에서 나와서 출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가슴으로 나라는 어떤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우리나라의 패턴은 비공개 입양이었어. 비공개. 그 요즘의 경향은 공개 입양으로 좀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공개 입양하는 그런 사례들이나 공개 입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그걸로 이렇게 전환된 어떤 그런 시점이지 아예 또 입양 같은 경우에 비공개 입양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을 선호해 입양할 때. 좀 이렇게 벌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을 입양하는 경우는 좀 덜해. 그 이유들이 어 뭐야 비공개 입양 같은 경우에 아기 때 데려오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자기 친아이를 이렇게 끄고 그 사실을 이렇게 그 감추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로 얘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 클대로 퍽퍽이기 때문에 비공개 입양이 어려운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에게 왜 이 할아버지는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랑이의 견해였거든. 하경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근데 저라면은, 물론 약간 상식선으로는 애가 그때로 크긴 했으니까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였다면으로 대입을 한다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양을 했다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약간, 입양을 했다는 사실까지는 용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도, 뭐, 사고가 있었는데, 트럭 운전기사의 딸이고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줬을 때 이 애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 입장에서 대입을 한다면 굳이 알려줄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랑이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생각해? 저는 그럼에도 알려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가 충격을 받겠지만, 할아버지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감추려고만 했던 부분이 좀 걸려요. 하경이, 하랑이 생각에 대해서. 음, 사실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 친구도 아마도 18살 정도 된 걸로 소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그래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서 이렇게, 어,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이 할아버지도 이제 조금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아버지도 사실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병 때문에. 그런 이 병을 알고 나서는 좀 알려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뭐 서류나 어떤 서류 같은 것에서 알게 됐을 때 더 충격이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되게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할아버지도 충격을 받지 최대한 덜 받도록 조심하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의 마음은 서로에게 감정이 힘들어지는 걸 피하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자, 그럼 하랑이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인 거지. 지금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시기이기 때문에 알려주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중학생이나 아니면 얘가 초등학생이었었다 하더라도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교 정도에는 알려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접어들 시기고, 이제 그때쯤이면 남의 시선도 막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데,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 친구가 많이 자기의 가정사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게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점에서 어쨌든 그 하경이와 하랑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경이 같은 경우 어쨌든 그 감당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랑이는 어쨌든 그거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자기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아는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에 이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걸로 인해 어떤 문제가 파생될 건가에 대해서 하경이하고 하랑이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쌤 개인적으로는 이 할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할아버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고 또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출생의 비밀이나 어떤 그런 것 관련된 그 것들이 과연 이 아이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할아버지 판단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걸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 거고 뭐 하랑이 입장에서는 그걸 할아버지가 판단해요. 어? 그 그거는 그 아이가 져야 될 어떤 그런 몫인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지.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 알았어. 하경이와 하랑이가 만약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가해자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의 그 위치 그 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좀 다를까? 어떨 것 같아, 하경이? 저 질문이 살짝 끊기고. 아, 만약 하경이가 이 책 속의 주인공이야. 아, 그 진실을 알게 됐어. 음.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쨌든 관계를 계속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심정이 어떨까? 하랑이? 하랑이? 저, 저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궁극적으로 제 잘못이 아니고, 음. 그거는 그러니까 제 그 친부모님이 문제인 거지. 일단 저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건 죄 지은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죄책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하경이. 어, 저라면 일단 잠시가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약간 저라면 제 주인공이었다면 사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제일 생각나는 게 이 학교 친구들이 입양아에 대해서 했던 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신이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는 세윤이가 이제 대상이었지만 이 여기 친구들이 뭐 입양아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이 먼저 생각날 것 같아서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힘든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주변에 자신이 입양아 혼자였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인공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윤이란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처음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라면. 자,
그 하랑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랑이가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게 가족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른바 연좌제라는 것들도 있었어. 하경이 연좌제가 뭐야? 잘 몰라? 연 네. 하랑이. 그 가족이 잘못하면 뭐 자기도 그걸 따라서 죄를 따라서 받는 거. 그렇지. 이른바 그 과거에 반란 사건이 휘발렸다. 그러면 그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일가족 전체를 몰살해버리는. 심지어는 뭐 팔촌까지. 어? 그 일가를 완전히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연좌제 해가지고 그 연좌제가 우리나라에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예를 들면 뭐 하경이가 군인이 되고 싶어. 공부를 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경이 무슨 할아버지가 과거에 무슨 뭐 월북 그랬다. 그러면 하경이가 뭐 하는 거야? 육군사관학교 아무리 실력 좋아도 탈락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족의 잘못이 곧 본인의 잘못으로 되어버리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좌제라고 되어 있고 그 연좌제가 지금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럼 꼭 그러냐? 또 반대도 돼. 가족의 성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너네 아버지가 사장이지 네가 사장은 아니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면 자기도 뭐인 것처럼 사장인 것처럼 살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또 대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족주의가 좀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분리해낸 어떤 그런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너무 강한 가족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쨌든 이런 가족을 좀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고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혈연의 바탕을 두고 그 가족만이 가족인 걸로 너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족의 개념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꼭 혈연에 기반하지 아니하고도 함께 살면 가족이다. 함께 사는 게 가족이지 피를 나눠서 싸우고 뭐 해서 만나기도 하면 그건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야? 혈연의 바탕을 둔 가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뭐 상속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막 동성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가족인데 이 사람 A가 뭐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을 함께 살던 가족이 B가 못 받아. 그리고 A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그 가족이 와서 그 보험금을 타가게 되는 이런 그 형태라는 거야. 그런 거면서 이제 요즘에 새롭게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동반자 무슨 뭐 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세팅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입양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에서 조금 더 외연이 확대된 그런 형태인데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아직도 사회적인 비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봤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속담 혹시 들어봤어? 네. 사랑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못 된다. 사랑을 믿을 게 못해.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차라리 데려다 키워오면 개나 고양이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 키워봤자 그 사람이 은혜 안 갚고 뭐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은 사실 입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다 보면 이른바 가족주의에 기반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과연 그런 속담이 과연 유효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아까 하경이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 아이들이 입양아에 대해서 뭐 놀리고 뭐 비난하고 뭐 혐오 발언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잘못이지. 그러면 우리는 입양아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대해야 되는가? 입양아라는 걸 애써 뭐해? 은폐, 감추고 말하지 아니하고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뭐 여기 친구들처럼 이렇게 놀리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 그래야 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입양아를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건가? 하경이는 어땠다고 생각이 들어? 혹시 뭐 주변에 입양아 친구가 있어? 어, 어, 아, 아, 친하진 않는데 음, 약간 아는 친구는 있는데 음, 약간 보면은 어 근데 친하지는 않아서 사실 잘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입양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음, 어 사실 저라면은 그 그 약간 입양을 밝히는 과정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사실 입양을 알고 입양을 자기가 했든 아니면 자신이 입양하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어, 건강한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그 선택지를 좁혀서 얘기할게. 그 입양한 친구 앞에서 엄마 아빠에게 가족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되게 피한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어쨌든 입양이나 이런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지 않도록 배려한다. 라는 게 1번. 2번은 야, 너 입양하잖아. 라고 그냥 스스럼 없이 뭐 한다? 얘기한다. 2번 음, 중에서 악영이는 뭐 물론 뭐 3번 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1, 2번 뭐라고 생각해? 어, 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입양아인 친구가 없어서 입양아를 예시로 들긴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약간 좀 관련된 걸 얘기해 보자면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친구와 대화할 때 응, 어떻게 해야 맞아, 되냐라는 맞아. 질문 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약간 피 의도적으로 막 엄청 피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 굳이 뭐 아빠가 뭐를 뭐 취재를 갔다 와서 뭐를 해줬다 이런 얘기도 굳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음, 또 제 친구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이 친구가 되게 그래도 되게 건강한 정 멘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숨기지 않고 그냥 말하고 사실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신경을 쓰진 않아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건강하고 건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피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조금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피하는 친구 그런 걸 피하지 않는 친구 관계가 더 건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는 어때? 저도, 어, 저도 그냥 새로운 가정의 형태 정도로 그냥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친구 중에 입양은 아닌데 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음, 어, 뭐 굳이 피하려고 하진 않는데, 조금 그 친구가 꺼려 한다면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친구라면, 저도 뭐 굳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라 해야 되지?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 과거하고 현재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과거에는 야,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 야, 조용히 해. 그렇게 그 아이 앞에서 그 일을 말하지 않는 거. 그게 그 아이를 배려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세심하게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그래서 뭐? 입양돼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 그냥 그거를 뭘로? 그냥 해프닝.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냥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누가 주봉이가 그랬나?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잖아. 그래서 뭐 하고 별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레 겁먹고 어, 지레 배려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류의 책도 맞고 그런 류의 분위기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랑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정작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게 뭐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또 뭐 상처가 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서 상황과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떤 경향들은 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도움,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장애인도 그냥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장애인들을 배려해달라는 거 아니다. 장애인도 인으로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 그냥 뭐해? 살아가고 싶다. 너희들이 날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을 뭐 해줘라? 만들어줘라. 내가 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왜 너희들이 그 언덕길을 받아서 너희들이 왜 밀어줘야 되냐? 왜 너희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휠체어 탄 사람도 그런 길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뭐고 할 거 없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동할 권리가 있듯이 나도 이동할 권리가 있다. 라는 점에서 도와준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냥 먹고 싶다? 누리고 싶다, 행사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뭐 한 거야?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인식들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 또 이 사회가 어때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경이 진행하겠습니다. 하경이 진행. 음, 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그 이름이 진성이와 병규가 그 고향숙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재채기를 하는 척을 하면서 약간 고향숙 선생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만약 이 선생님이라면 어떤 대처를 했을지 하랑이. 어, 일단 이거는 뭐 제대로 본인에게 검증된 사실도 아닌데, 그리고 좀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일단 혼을 내고 벌점을 주고, 그리고 따로 한번 아무래도 비왕수 선생님과 같이 대처를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나, 나한테도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들에게 엄청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 교실에서 혼을 좀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어,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장난이 선생님을 저격하는 약간 장난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생님의 대처가 되게 그래도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이 애들이 뭐 말로 뭐 라타일른다고 행동을 바꿀 애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저런 식으로 조금 법의 토대로 나가는 게 좋은 대처였다라는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요? 과거에 제가 뭐 이렇게 더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가갖고 뒤지게 됐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막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지금 드는 생각은, 참 어렵겠다. 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하경이와 하랑이가 얘기를 했는데, 하경이와 하랑이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하경이와 하랑이가 얘기한 대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문제였을 경우에 그 본인의 문제를 갖고 뭐 화를 낸다거나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과연 그 본인 스스로가 그 뭐랄까 뭐 한다거나 찔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면 때문에 멈칫멈칫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내 문제라서 내가 더 감정이 앞선 건가?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섞여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오버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세윤이가 이 주인공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해서 이 동영상을 보내게 되는데, 어, 자신이 만약 세윤이라면 이렇게 동영상을 이 친구도 직면할 필요를 느껴서 동영상을 보내줄 것 같은지 아니면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숨길 것 같은지 하랑이. 나는 알려줄 것 같아. 알려줄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본인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출 권리가 없는 그런 건데, 내가 이 친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 나도 사실 일단 이 친구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경우에 그냥 알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인공이 조금 충격을 받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주인공이 연호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연우의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연우가 이 엄마한테 학대를 당하고 결국 그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 주어지지 못해서 뭔가 학교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공부에서도 뭐 조금 낮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연우가 이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 자신이라면 연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하랑이. 어, 근데 내가 그 주인공이면 생자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라면 근데 연우에게 그런 좀 더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왜냐면 고2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3을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직업도 알아봐야 되고 자신의 진로나 대학 진로, 대학 진학 그런 부분도 많이 알아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나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라 일단 내 상황이 여유로워서야지 그러니까 내가 연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건데 내 나마저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이제 연우는 진짜 길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연호를 보호하든 말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나는 나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고3이 되고 수능을 보고 대학까지 한 후에 연호를 수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응, 내가 여유로워진 상황에서야 연호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 주인공이 더 급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 연우를 도와주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그냥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지금 만약에 뭐 준비물을 챙겨준다거나 이런 도움까지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주인공이 대학에 가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제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경이가 하랑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이 연우에게 잘해준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뭐 단지 이 인물이 착해서요? 주인공이 착해서요? 이유가 뭐야? 어떻게 음, 생각하는데? 하랑이 연호를 약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느껴져서 뭐라고? 연우를 뭐라고? 연호가 약간 연호가 자신이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왜 연우가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냐고. 그 인식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냥 딱 보자마자 어, 그런 마음이 들어? 이 주인공 캐릭터가? 그냥 느껴지는 느낌적인 하경이는 음, 왜인 것 같아? 저는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어, 사실 이 주인공이 그렇게 착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음, 착하기만 하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음. 그래서 착하기지만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약간 연우에게서 자신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일단 그 서류상 엄마도 같고, 그리고 그 엄마에게 관리를 못 받은 것도 맞으니까, 이 주인공이 결국은 되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자신을 보아서 연우만은 조금 덜 힘들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냥, 원래 너무 착해서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자신을, 어렸을 적에 자신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도와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경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도 비슷한 견해인 것 같아요. 음. 자, 선생님도 하경이의 그 개인적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결국은 그 연우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 자기와 같은 아픔, 자기와 같은 그런 거를 이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책 제목이 후룰입니다. 하경이, 왜 책 제목이 후룰이? 얘가 연우를 보기 전에 음, 이제 대학을 가면 이제 음, 할아버지가 돈도 준다고 했으니까 대학 가면 이제 음, 그냥 이 과거를 다 잊고 이제 훌훌 털어내고 살려고 그랬는데 음, 연우가 오면서 그게 조금 고민이 생긴 그러면, 상황. 하경이 말에 따르면 중반까지만 제목이 후룰이고 결과적으로는 후룰이 안 된 거. 근데 왜 끝까지 후룰이야? 하경아.
어, 원래 사실 중간까지는 이렇게 훌훌 털고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아, 연우가 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응. 이 주인공의 몸은 떠나지 못하지만 응. 마음은 조금 더, 이 연우가 옴으로써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마음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약간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마음이 성숙해지고 가벼워졌다.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뭐라 해야지? 좀 초연한 약간 그런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별로 그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되게 약간 마음이 좀 어지럽고 무거운 그런 느낌을 보였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도 하경이와 하랑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후룰이라는 것들이 아까 하경이가 말한 대로 전반부의 후룰과 후반부의 후룰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전반부의 후룰은 공간으로부터 후룰, 물리적인 어떤 관계로부터의 후룰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떠나서 나 개인의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후룰이 제목이었었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 후룰이 오히려 이렇게 뭐야, 꺾이는 거지. 그래서 집 근처에 대학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그냥 그 관계를 살아가는 거야. 그런 게 보면 사실 후룰이라는 제목이 끝까지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아, 그 연우를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억눌렀던 자기의 출생과 관련된 어떤 고민들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또는 자신의 그 입양해준 엄마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것들이 어떤 그 관계가 밝혀지면서 자신의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아까는 공간에서의 후루라면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는 심적 부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풀을 자유로워진 어떤 그 자신이 그 입양아라는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억압되었던 것들이 자유로워진 그런 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책에서 그 엄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음, 하나요? 엄마의 어허, 삶 이해가 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 저는 일단 그 입양했던 아이를 버리고 그대로 떠나버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대로 뭐, 뭐 죽여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일단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음. 그리고 이해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은 왜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하고 결국은 화해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엄마랑 화해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화해를 했던데, 그 이유는 뭘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사실 싶었으니까. 아, 사실 뭐 주인공으로서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일단 그 사람은 이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아이를 때렸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한 아이를 두 아이를 망쳐 놓은 건데 그런 사람은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이를 키울 자격이 되지 않는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도 키우,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회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자, 하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얘기해 좋고, 아니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 일단 이 어머니
서정희 씨를 일단 어, 책에서 표현한 거는 음, 그냥 되게 복합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 영상에서는 뭐 처음에 이 주인공을 입양한 시점에는 굉장히 심성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음, 왜냐면 가해자의 딸을 사실 입양을 한 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가고 연우를 학대하는 사람으로 감으로써 이제 조금 많이 잘못된 길을 간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이 어머니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해자의 딸을 입양한 거는 맞지만 그 가해자의 딸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준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연우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비춰질 순 없지만, 이 어머니의 삶, 만약에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삶으로 책을 쓰면은 그것 또한 이 어머니의 상황 또한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자식 잃은 부모가 제일 슬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결국 사고로 자신의 원래 자녀를 잃으셨고, 그냥 그렇게 좋은 상황에 계속 있지 못했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그냥 묘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남편고 자기의 자녀가 죽은 어떤 그런 상황들. 그 상황에서 이 주인공은 사실 상당히 아, 제정신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엄마의 선택은 죽은 아이를 대신한, 여기서부터 쌤은 좀가 뭔가 꼬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 책의 인물, 주인공을 주인공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은 딸의 대체물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딸 생각이 나거나 뭐 이런 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입양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욕심에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차후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알코올로 설명하죠. 알코올 중독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서 자신의 삶이 망가져 버린.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잘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인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연성을 인정할 것인지, 하랑이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소도 안 되고, 그걸 이해해서 안 되고, 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단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남동생도 마찬가지지. 학교에서 그런 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선생님이나 반 애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근데 그 애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애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학대를 당했었고, 공부는 부진하고, 그 애가 학교에 가서 앉아갖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또 친구들을 놀리고, 그럼 또 싸우게 되겠지. 그래서 그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책에는 오로지 빌런, 나쁜 놈들은 누구밖에 안 나와? 나쁜 인물 캐릭터를 잡은 건 누구? 엄마랑 엄마를 여기서 나쁜 캐릭터 인물로 잡았어? 그래서 엄마를 언니, 막 비난하고 막 그래? 비난한 아, 그 애들 그, 아니, 저기지. 그 선생님 놀린 애들. 진성이랑 아, 병규. 그래, 그 애들은
전혀 변명을 안 해주잖아. 아, 그냥 나쁜 놈들이지. 그다음에 그 뭐야 음주원 가서도 그런 사건들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애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되는데 만약에 그들의 삶을 또 모았다면 추적해 간다면 걔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사실은 보면은 세상 만사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그 나름의 맥락과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까 하랑이처럼 단호하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건너었던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물이 되어봐서 그 인물을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인물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그 인물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인물을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뭐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중첩 가치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뭐해 떼놓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거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런 나쁜 놈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개인적인 서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두 개를 가 모순이지 모순 두 개가 상립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거를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도 모르냐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일이 있었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양숙 수zem이라는 캐릭터는 왜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갖는 의미는 뭐야? 하긴, 음, 약간 일단 주인공과 같이 힘든 상황 비슷한지 모르겠죠. 어쨌든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그 코믹 재난 영화 포스터와 이 선생님이 웃으라고 한 게 음, 결합되면서 주인공에게 영향도 끼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랑이를 어떻게 분석했어? 아무래도 주인공에게 위로를 주고 좀 힘든 상황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지 자세한 일은 모르지만 어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 음. 그렇지.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인물을 설정할 때는 어떤 뭐 궁금함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이 구항수의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른 걸까? 뭐 할 건가?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직접도 나와 있지 않고 뭐 가족들이 약간 그것들을 풍기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주인공에게 이른바 위로가 되고 또는 이제 뭐 조언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들. 어? 그는 결국은 이런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라던가 이 인물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인물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경이하고 화랑이 또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바로 자기를 알아주는 어떤 그런 친구라던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던가 어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하경이하고 화랑이 어떤 그런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지. 그리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또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를이라는 책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글쓰기 시간이고 요 후를 책 가지고서 독서 감상문을 쓸 겁니다. 독서 감상문. 그러면 독서 감상문 쓰는데 독서 감상문은 바로 사랑의 이야기, 학연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깊이 있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이 바로 이 후를 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비롯된 책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그 이야기, 독서감 상문을 여러분이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서감 상문을 잘 쓴다는 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자꾸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놀고 참